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연구원과 ETF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영원님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인재시고 공학도시잖아요. 그런 이것과 좀 어울리게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경제 전반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뭐냐? 쇼티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부족하다. 네, 뭐 사실 에너지도 쇼티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반도체도 쇼티지, 뭐 쇼티지라는 단어가 경제 전반 주시장을 완전 강타하고 있는 단어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시장의 쇼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겟책으로 로봇 시장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로봇 ETF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해주식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고용 쇼티지라는 얘기는 제가 뭐 알기로도 미국에서 특히 지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또 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 상황만 놓고 볼까요? 그 미국의 구인구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약에 10명을 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구직자가 5명이다. 그러면 구인구직 비율은 2명이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업자 1명당 이 열려있는 일자리가 2개다. 네. 근데 최근은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1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간극이 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임금 상승, 제대로 된 임금 상승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금이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시장도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일 텐데 공급 측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인구 구조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하지 않았던 베이비 부머들이 있어요. 이것도 잠깐 새는 것 같지만 그 2010년 전에 코난 오브라이언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 아시죠? 토크쇼 진행자죠. 토크쇼 진행자. 그분이 이제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당신들은 불쌍하게 됐다고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안 한다고 너네 일자리 뺏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10년, 뭐 취직도 힘들 거고 맞아요. 그 뭐 레전드 그런 이 연설 맞아요. 아닙니까? 레전드 연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업률이 되게 낮아지는데도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 공급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근데 팬데믹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요. 뭐 학교 친구나 뭐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요? 돈을 많이 버신 거죠. 주로 뭐 암호화폐라던가 가상화폐 시장이라던가 주시장이 아무래도 굉장히 호황을 겪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더 이상 일할 필요를 못 느끼겠네. 마침 또 세태가 MZ 시대 세대들이 되게 대두되면서 워라밸이 되게 중시되는 사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트랙, 그러니까 이 두 그룹에서 다 같이 이제 고용 시장에서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공급이 낮아진 상황이죠.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고 연준이 이제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업들의 수요는 사람을 뽑아야 될 수요는 되게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떠오르는 산업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뉴스에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들이 인력 쟁탈전을 굉장히 1분기까지만 해도 인력 쟁탈전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라도 계속해서 인력들을 모셔오려고 오버페이를 해가면서까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산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막 사람이 안 차는 거죠. 그러면 점포가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계속 이제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런 경쟁에 붙었었고 너무 모자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버티다 못해서 1분기 실적 시즌 때 기업들이 약간 고용을 줄여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실적이 많이 또 깨지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서비스 산업들이 인력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쪽은 확실히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비단 이게 뭐 전통적인 레거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테크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옵션은 이 인력을 좀 줄이는 거, 네. 이제 감원에 나서는 것이 될 테고 네. 또 다른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대편에 서 있는 옵션이 그러면 노동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뭘로 채워보자, 네. 로봇으로 채워보자라는 시각이 점차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수급이 가장 타이트한 업종이 어디냐? 제조업이랑 광산업입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이 가장 수급이 타이트합니다.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봇을 만들고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네. 이 생산 과정 자체를 좀 많이 자동화 시켜야겠다. 혹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뭐 저희 최근에 식당 가면은 그 서빙 로봇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키오스크도 네, 굉장히 많아졌고. 키오스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채용하는 추세가 확실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이 주로 로봇을 수출하는 시장인데 국가들인데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피크아웃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이 성장세가 되게 가파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있다. 부분이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들이 우리를 뭐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뭐 네. 위협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사실 수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나 또 리오프닝을 거치면서 이참에 그럼 실행을 하자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실제로 로봇 발주가 뭐 늘어나고 있다. 아니면은 좀 피크아웃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뭐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건지 좀 그렇죠.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믿어도 되고요. 그 중국과 일본의 산업용 로봇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하되는 것보다 네. 수주가 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살짝 쇼티지인가요? 로봇도 수주가 빠르게 늘고 출하가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살짝 쇼티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수요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실제로 뭐 1분기에 글로벌 로봇 수주가 뭐 한 40% 늘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적으로 이제 파생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네. 로봇 ETF 어떤 쪽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리터럴리 정말 로봇에 투자한다라고 하시면 가장 좋은 대안은 BOTZ, 보츠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로봇을 활용한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로봇의 이제 부품이나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장은. 왜냐하면 그냥 큰 그림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경제 성장의 3요소 중에서 노동, 토지, 자본이 이렇게 있었으면 네. 토지와 자본 쪽으로 계속 메리트가 갔기 때문에 이쪽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고 있는 상황이면 한 20, 30년 뒤에 가면 노동이 되게 귀해집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임금을 높여줄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인 로봇 시장의 성장 그림이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최근에 좋은 업황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그림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BOTZ라는 ETF가 가장 접근하시기 편한 ETF입니다. 대형 로봇을 또 이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더 넓혀보면은 이게 결국은 뭐 AI다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뭐 산업 자동화다 이런 측면으로도 또 파생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ETF는 없나요? IoT 하드웨어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IoT 기술은 로봇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정해진 것만 움츠키는 게 아니라 움츠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하려면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랑 그걸 생각하는 능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게 IoT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게 이제 AI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IoT ETF는 SNSR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건 결국 그런 겁니다. 저희가 아날로그 반도체 얘기를 김영태 연구원이 많이 했을 거예요.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다가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아날로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산업용 수주가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SNSR도 로봇 보츠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그림, 중장기적인 그림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보츠 같은 경우에도 편입 종목을 살펴보면은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ETF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거는 엔비디아가 잘 가서 그런 거지. 이게 뭐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해서 그런 거냐 좀 의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반도체, 특히 뭐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 그 근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투자를 하는 취지에 맞는다라고 보면 되는 충분히 건가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저희는 기계가 아니라 로봇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라던가 계산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배제되어야겠지만 네. 로봇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에다가 이제 뭐 이런 반도체를 통한 이제 기본적인 계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컴퓨팅 파워, 어떻게 로직을 짤 건지 이 부분이 다 맞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갖춰진 보츠나 SNS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투자 대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든 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서 고용도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옵션 중에 하나인 로봇 산업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오늘 또 전공자, 믿음직한 그런 분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ETF 공부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